비상장기업 두나무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편집 내용으로서 손익 내역보다 선행하여 익혀야 할 암호화폐 발생 자산 및 부채 계정을 좀 새로 배워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좀 그 일반 업체하고 틀려가지고 계정 과목에 독특한 게 뭐 있겠냐 이런 건데 현금성 자산이 무려 6조 5천억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눈에 팍 띄었고 그 다음에 그 부채 쪽에서는 기타 유동부채라고 해서 6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회사는 이게 아마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금성 자산의 내역을 보면은 에, 고객 예치금이라는 계정으로 6조 3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 말보다 매우 크게 증가를 했죠. 여기 그 별표로 그 주석을 단 얘기는 K뱅크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와 관련된 예수부채 금액 및 인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당사의 수수료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요 그 고객 예치금에 자기네들의 수수료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유동부채에 보통 예수금, 선수금 이런 건데 예수부채가 있어요. 예수부채라는 용어는 그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우리가 그 은행에 예금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을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가 되죠. 돈은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게 은행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채가 6조 234억 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6조 272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 그 예수 부채에서도 설명을 한 거 보면은 주식회사 K뱅크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실명 아까 그 계정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당사는 예수 부채에 대해서 금융부채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두나무를 이해하는데 은행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기본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손익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업수익이 5,248억 원대고 이게 75.9% 크게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17.3%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영업 비용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32.2%로 증가했어요. 6.1% 전년보다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3,55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67.8%나 크게 남는 장사입니다. 이거 보면은 봉이 김선달인가요? 낙동강물 팔아먹는 거. 그런 그 암호화폐가 일반 은행보다도 아주 논하는 장사 같이 느껴집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가 연동 수수료로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금액만 가져왔습니다. 138억 원. 수수료율이 2.6%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매출 증가율하고 매출 변동 비율하고의 갭이 36.8%가 됩니다. 연동 수수료는 한 0.4% 상승했죠. 요거로 봐서 연동 수수료가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0.5% 하락했는데 그리고 또 운영 경비가 그 이 뭐 판매 관리비 이런 게 없죠. 전체가 다 이 매출 변동비 빼고는 다 그 경비로 쓰는 거니까 이게 117.7%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TOE 생산성이 3.29로서 전년도는 4인데 4.09인데 0.8포인트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계통도 계속 좀 안 좋은 모양이죠.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가 회하고 똑같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조업이 아니니까.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제가 매출 순수 변동비로 이건 이럴 때는 표현합니다. 이게 112.7%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117.7%가 증가했어요. 어, 이 운영 경비하고 결국은 이 현장 가공비라고 돼 있지만 이건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일한 금액이죠. 판매 관리비란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공 현장 운영 비용이 무려 91.8%고 변동 비율은 8.2%뿐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6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12.6%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61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 평균 임금을 예상을 해보면은 2억 3,900만 원. 자, 아까 그렇게 논하는 회사니까 임금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은행보다도 더 많이 주니까 아마 그 유혹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려고. 평균 임금이 1.4% 정도 인상될 거로 보입니다. 워낙 지금 평균 임금이 높네요. 노동 생산성이라는 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88.9%고 전산 운영비가 이게 변동비로 볼까 하다가 금액이 커가지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전산 운영비는 어차피 고정비 성격으로 들어갈 거니까 변동비로 안 넣었어요. 좀 검토를 하다가 이게 22.3% 증가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거꾸로 11.7%. 지급 수수료가 준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업 활동이 그만큼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듀퐁 ROI는 경영진에 대한 평가 지표를 소개하는 건데 7.7% 전년보다 2.1%가 상승했습니다. 어, 임원 보수를 좀 올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가 없으니까 T 회전율, 듀퐁의 T 회전율로 합니다. 3.8%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4.6% 하락했습니다. 이게 제조업에서 하는 그 비교에 의한 그 분식회계 여부 이거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자 부채 쓰는 것도 없죠. 한 좀 2.7% 증가했습니다만은 4% 정도니까 뭐 부채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보상 배울 뭐 부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T 회전율을 그 재고 회전율로 그냥 가름해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재고 회전율이 오르면은 뭔가 그 좀 뭐가 좀 원재료 가격 유사한 것들이 오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원재료 가격하고 판매 가격 추이를 매출 연동 수수료를 그 원재료로 비율을 한다면은 수익 수수료가 자기네들 판매 가격이니까 그거로 비교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연동 수수료율을 보면은 2.6%니까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0.5% 요거 봐서는 0.4% 같아도 4452 해가지고 소수점 두 자리 관계 때문에 0.5%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네들 판매 가격은 얼마나 올랐겠느냐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객 예치금하고 예수부채를 비교해 보면 되겠다. 고객 예치금 속에 자기네들 수입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기네들이 언급을 했거든요. 너희들 그 얘기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갭이 2,987억 원이 돼요. 예수부채보다. 그러면 수수료율이 4.7%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행 이자율이 4.7%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전년도에는 3.1%를 받았다. 그러면은 자, 그 원재료 가격은 0.5%뿐이 안 올랐는데 자기네들 판매 수수료율은 거래 알선 수수료율은 2.7% 인상을 시켰다. 그 은행으로 치면 예대금리 차로 연간 1조 원 이상을 현금으로 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 아마야퍼 저는 왜 하는지 그거 이해 못하는 이거지만은 뭐 법에서도 이런 걸 뭐 해줘야 된다는 둥 뭐 말아야 된다는 둥, 뭐 민주당 국회의원 놈은 맨날 무슨 휴대폰 가지고 그런 거 한다 하는 것도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뭔가 있어요. 이 암호화폐하고 정치권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것은 이제 그 매출 예측할 때 하는 건데, 에, 뭐 원가 회계 쪽으로 봐가지고는 뭐총 제조 비용까지 요거는 이제 영업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딱 감안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슬프 쪽은 재료비 따로, 아까 그 저기 그 연동 수수료, 그다음에 운영 비용 따로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원가 회계 의미가 없어서 슬프 수로만 했어요. 그냥 단순 4배 했습니다. 1 더하기 300% 산식으로 해서 한 2조 원 할 것 같아요. 그 운영 비용으로 계산하나 수르프 아니 매출 재료비로 계산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르프 레이트가 97.4%면은 이거는 뭐 논하는 장사죠. 음. 그리고 그 한 2조 원을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T 회전율은 그대로 그냥 하는데 여기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해서 한 1% 정도 0.46으로 입력을 제가 했어도 이 위에 실적이 그 소수점으로는 0.47 정도까지 올라가는 차이가 있는지 어쨌든 1%로 그 산출을 해내네요. 그 엑셀이.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면은 운영 비용도 조금 올라가지 않겠냐? 0.3%. 어, 그거는 그 이 회전율 올라가는 거에 여기 그 오이율, 운영 비용률, 이거를 그 여기 이 31%를 맥시멈 적용한 겁니다. 0.3%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1조 3,420억 정도 나온다. 그래서 경비를 19억 정도 더 증가해 가지고 182억 원을 번다면은 이거는 뭐 슬프 관점에서는 항상 추천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뭐그 계획상으로 1조 한 3,237억 원 벌기로 했는데 1조 3,420억이니까 한 여기 이야기한 대로 182억 원을 돈을 더 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넘어와서 1번 그 EAT 새우 현금 순이익 8,555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로는 17.8%, 전년에 6%였는데 동기에 엄청 크게 현금 수익이 증가했어요. 두 번째 EMS는 전체 사업 활동으로 유입된 돈이 3조 원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맨 처음에 시작했듯이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업체는 그 은행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들어온 돈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최종 그 유입된 돈이 그럼 얼마냐? 2조 2천억 원이다. 그 예수부채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잡는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여기 그 형 캐시 버퍼 플로우 그것이 그 2조 2,650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1분기에 뭐가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것 같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캐펙스 그이 7,516억 원이나 마이너스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무형자산에 투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 내용을 보면은 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금액 내에 무형자산 투자 금액이 거의 그 다 차지를 하는데 무형자산 투자라 그러면은 암호화폐니까 뭔가 이 전산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더 좀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관 요즘 AI 등등으로 해서 그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들 저도 그 분석하는데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분석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엑셀 시트 한 장 가지고 하지만은 그것도 다 산식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거 없이. 그래서 이 어떤 무형자산에 투자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꽤 많이 투자를 했네요. 프리캐시 프로상으로서 채권자한테 1,40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로 증가했어요. 돈의 여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 이자 부채를 또 빌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900 거의 6억 원이 그 주주들한테 나갔습니다. 전년도에는 663억 원이 나갔고 ROE로 계산하면 한 1.9%, 전년도는 1.7%인데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자본 변동표에서 검증할 수 있는데 배당이 거의 그 100억 원이 나갔네요. 99.9999, 59이네. 음. 그리고 주식 선택권의 변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 직원들한테 주식 선택을 해서 자관 어쨌든 90억이 추가로 들어왔고 어 그 이 그래서 이게 그 90 905억 원인데 요거 금액이 차이가 있죠. 3억 5,100.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재평가 이익여금을 이익잉여금 속에 넣었다. 이런 경우가 뭐 자본고래에서 이게 주주들한테 결국은 들어갈 이익잉여 속에서 나중에 자본 배당을 할 거니까 결국은 그 여기에 그 들어가는 거로 봐서 이상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주가는 그 비상장 기업이니까 없죠. 그런다 이제 100원짜리 주식인데 에, 장부 가격이 그 전년도 그 1분기 말보다 21,144원이 증가한 13만 5,419원. 아마 이게 그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한 15만 원 내지 아니면 20만 원 정도의 그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이 두나무를 또 그 분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브 종속기업 오도화를 먹으려는 세력이 두나무와 카카오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두나무 주주 구성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그리고 엔터 업체와 게임 업체와 암호 화폐 업체가 이게 그 동맹을 맺으려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온라인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 한다 이게 온라이즈 위의 새 연합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길 그렇게 아마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그렇게 되면은 돈 세탁의 지름길이라고도 그런 일이 암호화폐니까 돈 세탁을 할 수 있다. 거래처럼 해가지고 정치 세력과 무관할 수가 없겠다. 이 암호화폐 개통은 이런 생각을 저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송치영이라는 사람이 25.57% 최대 주주고
김형년이라고 13.13%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이도 되게 어린 애들이에요. 송치영은 1979년생이고 김형년은 1976년생이고 2021년도 EVP 사내이사를 또 했다고 그러는데 EVP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요 정도까지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나무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또 10.61%를 투자하고 우리 기술 투자도 7.21%에 들어와 있고 한화투자증권도 5.95%가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회사들도 여기에 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상장 안 하지? 이거 논하는 데니까 상장할 필요가 없죠. 그뭐 안 놔도 충분히 해먹고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시간을 짧게 제가 써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냥 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약 편집증 환자 스카이어 제약 이론 경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영화에서 나온 거를 그 제가 패러디한 건데 사실은 원래 하던 얘기입니다. 그 제약 이론 경영에서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원가 회계 패러다임이 세계를 세뇌하고 지배하고 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데긴 합니다. 그런데 골드랩 박사가 부분의 합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제약 때문이라고 한다. 생전 처음으로 원가 세계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약을 편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제약은 중국의 과잉 생산 덤핑 수출이 제약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조업에서는 제가 재고 자산을 제약으로 하고 있는데 두나무 같은 데는 제약이 뭘까요? 내부적으로는 제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시장 제약인데 시장 제약이라면은 그 암호화폐 수요가 계속 늘 거냐 줄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